사장님들의 세금을 아껴주는 절세연구소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부가세 세금 구조를 좀 아셔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부가세 세금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 영상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오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 이제 1월 달에 내야 되니까 대표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세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려고 보니까 화들짝 놀라셔서 부가세를 이 정도나 내야 된다고,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말하면 홈택스에서 뜨는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부가세를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격증빙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서류가 있어야 부가세 공제, 소득세 비용 처리 해줄게 라고 정해놓은 서류가 있어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4가지 적격증빙 서류라고 합니다. 이 적격증빙 서류가 있어야만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잘 챙겨서 꼭 세무사 사무실에 잘 전달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내가 매출액이 6개월 동안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매입액이 9천만 원이었다. 그럼 사실 순이익은 1천만 원밖에 안 돼서 부가세를 100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을 말하면 매출액 1억에 대해서 부가세 1천만 원을 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무사님, 순이익 1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 계산을 끊지 않으면 증빙 서류가 없어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은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크게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로 나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스크래핑이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주고받게 되면 돈을 지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주지 않거나 혹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누락을 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누락이 된다면 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엄청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누락하지 말고 누락 없이 매입세 공제까지 받았는지까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를 결제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홈택스에 스크래핑이 되진 않아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내가 썼다고 해도 홈택스에 등록을 해둔 카드여야만이 홈택스에 뜨고요. 등록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다 뜨지 않습니다. 세무사님 지금까지 저 등록을 안 하고 은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받아서 은 건 어떡하죠? 방법은 쉽습니다. 엑셀 파일을 카드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잘 하시고, 제가 그동안 홈택스에 등록을 못 해둔 부분인데 이거 꼭 반영 부탁드릴게요 라고 잘 말씀을 드리면 매입세 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뉘게 돼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쓰는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용입니다. 반면에 사업자들은 매입세 공제 그리고 소득세 비용 처리, 내가 사업상 지출했다고 증빙을 받아야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 증빙용으로 사업자들은 받으셔야 현금영수증을 비로소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인들 경험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초기에 이런 것들 잘 구분을 못 하셔서 그냥 현금영수증 받으라고 하면 소득공제용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지출증빙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부가세 공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실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을 인터넷 간편페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쿠팡페이, 11번가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간편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업자들이 이런 지출을 간편 결제로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페이를 카드로 연동한 결제는 괜찮지만 충전식 머니로 결제하신 분들은 계좌이체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발행을 하기 귀찮으니까 간혹 누락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동 발행 설정 기능을 켜두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꼭 지출 증빙용으로 자동 발행용을 켜두시면 이거에 대해서 누락 없이 비용 처리를, 매입세 공제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카드 결제에서 주의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 결제비인데요. 해외 결제 비용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쓴다고 해도 뜨지 않아요. 따라서 이걸 세무사 사무실에 꼭 카드 엑셀 파일을 전달을 주셔야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가세랑 관련된 건 아니에요. 소득세랑 관련된 건데 이걸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부가세 꿀팁이 있어요. 어도비, 노션, 캔바, 메타 이런 해외 결제분들은 내 사업자 번호를 사이트에 등록을 해두시면 부가세 10%가 자동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10% 추가 과금을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의제란 말은 원래 아닌데 그렇게 간주하겠다,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는 원래 너 매입세 공제를 할 게 아닌데 해주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농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이에요. 그래서 뭐 10,000원어치를 사면 10,000원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000원에 대해서 뭐 음식점 사업자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109분의 9, 대략 이제 프로라고 예를 들게요. 1,000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저는 10,000원을 낼 때 부가세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음식점을 하는데 농산물, 뭐 야채, 채소, 육류 이런 걸 사서 가공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1억 원의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원재료로 7천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순이익 3천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300이 아니라. 영세한 저 입장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너가 면세 상품을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했으니까 특별히 부가세 낸 건 없지만 부가세 있다고 봐줄게. 한 109분의 9 정도 봐줄게. 이렇게 하는 게 의대매입세 공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면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서 사업을 하는 과세 사업자한테 일정 혜택을 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절세연구소 고객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난이고요. 부가세 신고를 이제 기장 사무실에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셔도 되는데 내가 기장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 지금 빨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1월에는 기장 고객들 때문에 부가세를 하느라 바쁜데 1월 20일 이후에 해야지 25일까지니까 뭐 이러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기한이 촉박해서 케어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일 이후에 가면 아예 접수조차 안 되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아요. 여유 있게 1월 초에 신청을 접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장을 하건 안 하건 사업자분들은 내 매입을 어느 정도 누락이 없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6개월, 1년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하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매입이 누락되는 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몇 년 뒤에 발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경정청구로 받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이 부가세 신고 때만이라도 이번에 누락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분실했다가 재발급 받았는데 실수로 등록을 한두 달 늦게 했어. 그러면 등록을 안 한 이 기간 동안에 스크래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스란히 빠지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 영수증도 뭐 11번가 페이에서 뭐 육류를 뭐 쿠팡에 비해서 엄청 싸게 해주는데 난 쿠팡페이는 이제 잘 현금 영수증이 되어 있었지만 11번가 페이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안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까지 자동 발행을 안 해놨어. 그래서 이게 누락됐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표님들께서 기장을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혹은 기장을 안 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일회성으로 맡겨야 되는 그런 곳을 찾고 계신다면 절세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링크에 저희 회사 채널톡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달아둘 테니까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친절하게 잘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처럼 불공제 공제 항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가세 공제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낱낱이 해부해서 아주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